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산음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떠돌고 있었습니다. 관아 뒤뜰에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에서 천한 서리와 높은 양반집 규수가 눈길을 나누었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입니다. 신분을 넘은 정은 하늘도 용서치 않는 법이라오. 그 둘이 맺어지는 날엔 고을에 큰 변고가 일어날 게야.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당쟁의 칼바람은 한풀 꺾였으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신분의 벽은 오히려 더욱 높고 단단해진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태어남으로 정해진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아의 무당 노파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법이지. 귀한 것과 천한 것이 하나 되는 날, 묵은 거짓이 드러나고 새 질서가 시작되리라. 과연 그 예언대로 이 고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분의 벽을 넘으려 한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비밀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산음 고을 관아에는 이도겸이라는 서리가 있었습니다. 도겸은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관가의 종이었고 도겸 역시 그 피를 이어받아 태어난 순간부터 천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겸은 양반 도령들이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담장 밖에서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 천자문 한 구절, 논어 한 대목이라도 귀동냥으로 배우면 집에 돌아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써내려갔지요. 그렇게 스스로 익힌 글재주 덕분에 도겸은 관아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글을 아끼는 원님의 눈에 들어 천민 신분으로는 드물게 서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지요. 도겸은 과묵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용모에 눈에 띄지 않는 외모였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고닫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맑은 눈빛을 지녔다 한들 천민은 천민일 뿐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 무렵 산음 고을에서 가장 높은 담장 안에는 윤참판 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참판은 3대가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의 어른이었습니다. 학식이 높고 청렴결백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윤설인이라 불렀습니다. 설인은 규중에서 자라난 양반집 규수답게 단정하고 예에 바른 아씨였습니다. 침선과 글씨에 능했으며 시조한 수 읊는 솜씨도 뛰어났지요. 하지만 설인에게는 다른 규수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이치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사람은 태어남으로 귀천이 나뉘는 것입니까? 글을 읽고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찌하여 천민은 글을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설인은 종종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윤참판은 딸의 총명함을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그런 생각이 화를 불러올까 걱정스러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설인의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한양의 권문세가인 민판서 댁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문벌로 따지면 더할 나위 없는 혼처였으나 설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 설인에게는 또 하나의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 되어 매화가 피어나자 도겸은 관아 뒤뜰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문서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햇살이 좋고 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관아 안의 답답한 공기보다 나무 아래가 훨씬 마음을 편하게 했지요. 도겸은 묵묵히 붓을 들어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관아에 올라오는 문서 중에 유독 토지 분쟁에 관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양반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하소연,
권세가들이 힘없는 이들의 전답을 차지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지요. 도겸은 그 문서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글로만 보아도 억울함과 원통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민인 도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서를 깨끗이 정리하여 원님께 올리는 것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문서를 정리하던 도겸은 문득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지나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마 장막 사이로 보이는 그 여인의 눈빛이 도겸과 마주쳤지요. 그 순간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바람에 매화꽃이 피 한 번 흩날리는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가슴 속에는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윤설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참판 댁에서 관하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혼례 준비를 위해 필요한 문서가 있으니 찾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원님은 도겸에게 그 일을 맡겼지요. 도겸은 문서를 정리하여 윤참판 댁 행랑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설인과 도겸이 마주쳤습니다. 설인은 하녀를 데리고 사랑채로 가는 길이었고 도겸은 문서를 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좁은 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설인은 도겸을 보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고닫지요. 도겸 역시 설인을 보았습니다. 꽃가마 안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옷매무새와 우아한 자태가 한눈에 양반집 규수임을 말해주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녀가 헛기침을 하자 설인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도겸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켰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도겸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고 밤에 잠을 청할 때도 그 모습이 어른거렸지요. 도겸은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나는 천민이고 그분은 양반댁 규수시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가 아닌가.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이성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겸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인정할 것인가. 하지만 어느 쪽을 택하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천민과 양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겸은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 감정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관아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매화나무 아래에서 문서를 정리하며 그저 평범한 서리로 살아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마음을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봄바람에 매화꽃이 흩날릴 때면 설인의 모습이 떠올랐고 달빛이 고요한 밤이면 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도겸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곤 했지요. 원님이 물었습니다. 도겸아,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아니옵니다, 어르신. 별일 아니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도겸의 마음을 짐작하는 듯했습니다. 다만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요. 어느 날 저녁 도겸이 매화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잠깐 멈춰 서시게. 돌아보니 관아에서 점을 보아주는 무당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매화나무를 쓰다듬으며 도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무슨 일이시옵니까? 자네 마음에 품은 것이 있구먼. 도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파가 어찌 자신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노파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 눈에는 다 보인다네. 자네 눈빛이 예전과 다르거든. 마음에 사람을 둔 이의 눈이지. 저는 부끄러워할 것 없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슨 죄인가. 다만
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피는 낮으나 별은 높다네.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네 자신이 더 귀한 사람일 수도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게야.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법이라네.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도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노파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피는 낮으나 별은 높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도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설인이 다시 관아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윤참판이 원님과 상의할 일이 있어 함께 온 것이었지요. 설인은 아버지가 원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관아 뒷뜰을 거닐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는 도겸이 있었습니다.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설이나리. 도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천민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소인에게 무슨 분부이십니까? 아씨, 이 매화나무가 참 아름답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아시나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겸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100년도 더 되었다고 들었사옵니다. 아씨, 그렇군요. 100년이나. 설인은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겸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같은 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누군가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관아의 이방이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방은 즉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윤참판 댁 규수가 천안서리와 말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지기 시작했지요. 도겸은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설인에게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도겸은 관아를 나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자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도겸이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 대문에 글 한 편이 붙은 것입니다. 붓글씨로 쓰인 시조였는데 그 내용이 가히 놀라웠습니다. 높고 낮음은 하늘이 정하되 귀하고 처남은 사람이 정하니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이 아니던가. 고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신분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글이었기 때문이지요. 원님은 즉시 글을 쓴 사람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 글을 쓴 이가 도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님은 도겸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쓴 글이냐? 그러하옵니다. 위험한 생각이다. 신분을 뒤흔들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다만 소인의 생각을 적었을 뿐이옵니다. 원님은 한참을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재주는 뛰어나나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내 신분으로 이런 글을 쓰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로 도겸의 재주가 고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천민이지만 글을 쓸 줄 아는 서리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설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그 서리가 시를 쓸 줄 안다니 설인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설인은 도겸의 시를 구해 읽었습니다. 한여를 시켜 몰래 구해온 그 시를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는 곱고 힘이 있었으며 내용은 깊고 진실했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설인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마음이 높고 뜻이 귀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양반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설인의 혼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달 후면 설인은 한양으로 떠나 민판서 댁의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지요. 설인은 답답한 마음에 몰래 관아 근처를 찾았습니다. 멀리서라도 도겸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겸도 매화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으나 넘을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혼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민판서 댁 사람들이 내려와 예단을 보냈고 길일도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면 서린은 이 고을을 떠나게 되는 것이었지요. 도겸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서린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전할 기회도 함께할 가능성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도겸은 결심했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서린이 떠난 후에도 이곳에 남아있다면 매일 그리움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편이 나았지요. 도겸은 원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소인, 다른 고을로 옮기고 싶사옵니다. 어찌된 일이냐? 개인적인 사정이 옵니다. 원님은 도겸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내가 주선해 보마. 하지만 도겸은 떠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는 운명 앞에서 도겸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도겸이 떠날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당 노파가 도겸을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지요. 이것을 받으시게. 이게 무엇이옵니까? 자네의 진짜 내력이 담긴 것이라네.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는 도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겸의 친아버지는 관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진사라는 선비였는데 20년 전 영무 혐의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지요. 이진사는 권문세가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다가 오히려 영무로 몰렸고 삼족이 멸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진사의 아내는 갓 태어난 아들을 살리기 위해 관노 집안에 맡겼고 그 아이가 바로 도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옵니까? 이 늙은이가 자네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자네를 지켜봐왔다네. 때가 되면 알려주라고 했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네. 자네가 무사히 자라는 것을 보고 눈을 감으셨지. 도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천민이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노파는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신분을 되찾으려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하지만 위험한 일이지. 권세가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도겸은 긴 밤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도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신분이란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질서라는 것을 말이지요. 도겸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붓을 들어 20년 전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고발하려 했던 권문세가의 부정, 영무로 몰린 억울한 과정,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게 된 경위까지 모두 적었지요. 글을 쓰는 내내 도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자 한자가 피눈물이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원통함의 외침이었습니다. 마침내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도겸은 그것을 품에 안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원님에게 이 상소문을 올려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암행어사가 사는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민정을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도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암행어사 앞에 엎드려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소인의 아버지 이진사는 억울하게 영모로 물려 죽었사옵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암행어사는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읽어내려갈수록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상소문에는 20년 전 권문세가들이 저지른 부정부패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를 강탈하고 백성을 수탈하고 그것을 고발하려던 이진사를 영모로 몰아 제거한 과정이 명확했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천지신명께 맹세코 사실이옵니다. 소인은 증거도 가지고 있사옵니다. 도겸은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며칠에 걸쳐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뒤지고 생존자들을 찾아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도겸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장계를 올려 임금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노하시며 명하셨습니다. 이진사의 누명을 벗기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라.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 서린의 혼례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서린은 한양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었지요. 혼례 준비는 모두 끝났고 가마도 준비되었습니다. 서린은 규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마음에 품은 사람을 영영 잃게 된다는 것은 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신분이 이리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이 같고 뜻이 통한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까? 서린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마지막으로 도겸을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지요. 서린은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녀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어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서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꽃은 이미 다 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매화는 모두 떨어져 버렸지요. 마치 자신과 도겸의 인연처럼 피어나기도 전에 져버린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나약해서, 제가 힘이 없어서. 서린은 매화나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이었습니다. 도겸도 서린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매화나무 아래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씨, 서린아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도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혼례장에 가기로 말입니다.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자신의 진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비록 신분 회복의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도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이든 양반이든 자신의 마음만큼은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요. 아씨, 내일 혼례장에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린은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서린 아리께서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씨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당당합니다. 도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맑고 고든 눈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지요. 서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린은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민판서 댁에서 온 사람들이 서린을 모시고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했지요. 바로 그때 도겸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한낱 서리가 양반집 혼례를 막아선 것이었지요. 민판서 댁 사람들이 노했습니다.
저놈이 누구냐?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도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윤아 씨와 저는 서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신부는 다르나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한 놈이 감히 양반 교수에게 무슨 짓이냐?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겸은 온몸에 돌팔매를 맞았지만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암행어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암행어사는 왕명이 적힌 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도겸은 억울하게 죽은 이진사의 아들이며 오늘부로 신분이 회복되었소. 양반의 자손으로 인정되었으니 더 이상 천민이 아니오.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설인도 가마 안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겸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요. 민판서 댁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약은 파기하겠소. 윤참판이 나섰습니다. 내 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어찌 억지로 혼례를 치르겠소. 더구나 도겸, 도령은 이제 양반의 신분이니 문제될 것이 없소. 민판서 댁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도겸의 신분 회복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진사가 고발하려 했던 권문세가의 부정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진사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지요. 도겸은 정식으로 양반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관아의 서리에서 향리로 등용되었고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당 노파가 도겸을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내 말뜻을 알겠지. 피는 낮으나 별은 높다고 했던 것을. 어르신,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아니라네. 모두 자네가 용기를 낸 덕분이지. 운명에 맞서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게야.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매화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매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듯 자네도 시련을 이겨냈구먼. 윤참판도 도겸을 정식으로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신분이 낮다고 생각했으나 자네의 고든 성품과 용기를 보니 그 어떤 양반보다 귀한 사람이었소. 내 딸을 부탁하오. 참판 어르신, 평생 아씨를 소중히 모시겠나이다. 도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설인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인연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도겸과 설인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천민에서 양반이 된 도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지요. 신분이 낮아도 바른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돕는구나. 억울함을 참지 않고 맞서면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로구나. 사람들은 도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도겸은 향리로서 고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권세가들의 부정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이어받은 것이었지요. 설이는 도겸의 곁에서 내조했습니다. 규방에만 머물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민판서 댁과의 혼약이 파기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설이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고 도겸도 평생의 반려를 얻었지요. 권문세가들은 부정이 드러나 벌을 받았고 빼앗았던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고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이 퍼져나갔지요.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왔습니다. 관아, 뒤뜰에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1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매화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요. 도겸과 설이는 매화나무 아래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눈길을 나눈 곳이 바로 이곳이었지요. 그러했습니다, 마님. 그때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서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모두 서방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마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겸과 설인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사내와 마음을 따른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핀다고 했습니다. 도겸과 설인도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남이 아닌 마음에 있다고 말이지요. 신분이 높아도 마음이 낮으면 천하고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높으면 귀한 법입니다. 도겸은 비록 천민으로 태어났으나 고든 마음과 용기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설이는 양반으로 태어났으나 편견을 버리고 진실된 사랑을 택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고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